Watches a coyote walks up to the 2-year-old girl while her dad is on the other side of the SUV. 단 30초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평화로운 교외 마을이 공포로 뒤덮이는데 걸린 시간이요. 5살 여자아이의 비명이 울려 퍼진 그 토요일 오후. 이후 이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어야 했습니다. 시청에서 투입한 최첨단 장비들은 모두 무용지물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3마리의 개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3마리 진돗개가 펼쳐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초만 시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햇살을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작은 교외 마을 오크밸리의 그 따스한 오후를요. 잔디밭마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서로에게 손을 흔들던 그 평화로운 풍경을요. 저희 동네는 그야말로 미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누군가의 집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살았고 제 2 아이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졌는지를요. 모든 것은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 뒤집힌 쓰레기통, 사라진 고양이 한두 마리. 이 정도는 교외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부부의 집 뒤편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존슨 씨가 새벽에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 마틴 가족의 작은 개가 밤에 미친 듯이 짖어댔다는 소식.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코요테. 산에서 내려온 코요테 무리가 우리 동네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산과 가깝긴 했지만 코요테가 주택가 깊숙이 들어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 그날은 정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떨어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놀이터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살짜리 케이티 로버츠가 땅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 사라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케이티의 왼쪽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반대편 담장 근처에서 잿빛 털을 가진 코요테 한 마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가득한 놀이터에서 야생동물이 아이를 공격했다는 사실. 그 코요테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영역이라는 듯이 여유롭게 말이죠. 케이티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코요테가 물었지만 깊지 않았고 병원에서 소독과 봉합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동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놀지 않았고 저녁이면 모든 집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서로 마주쳐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포가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단순히 야생동물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던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깨달음. 그것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시청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야생동물관리부서 직원들이 동네를 방문했고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백발의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동네 경계를 따라 고출력 LED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행성 동물인 코요테는 밝은 빛을 싫어하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둘째, 초음파 퇴치기를 주요 지점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코요테에게는 고통스러운 주파수를 발생시켜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동네 외곽에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를 증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LED 조명탑이 세워졌고 작은 스피커 같은 초음파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용접 소리와 함께 새 울타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청 예산 15만 달러가 투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처음 이틀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에도 동네가 환하게 밝아졌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밤 존슨 씨네 집 뒤편에서 또다시 쓰레기통이 뒤집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코요테 2마리가 LED 조명 사이사이 그림자 지대를 이용해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초음파 퇴치기 근처에서 코요테가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코요테들은 울타리 아래를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본능 앞에서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청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울타리 아래 콘크리트를 붓고 조명을 더 늘리고 초음파 출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코요테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대담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응 패턴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두려움을 말이죠.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애완동물은 절대 밖에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11월 초 주민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습니다. 왜 전문 사냥꾼을 부르지 않느냐고 코요테를 사살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법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두 가구가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한이라는 이름의 30대 후반 여성으로 2달 전쯤 동네 외곽 주택으로 이사온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주민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손을 든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존스 씨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시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제 고향 한국에는 1000년이 넘게 가족과 마을을 지켜온 개가 있습니다. 진돗개라고 하는데요. 이 개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작게 웃었습니다. 개요? 개로 코요테를 막겠다고요? 누군가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가 아닙니다. 진돗개는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영역을 지키는 본능이 매우 강하고 무리 사냥꾼의 패턴을 읽고 대응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개들이 농가와 마을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존스 씨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코요테를 어떻게 막는다는 건가요? 싸워서 이긴다는 말입니까?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영역동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외부 포식자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며 침입자를 압박하고 몰아냅니다.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코요테도 무리 사냥꾼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조직화된 무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우리는 이미 최신 기술을 동원했고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게 몇 마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시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본능과 지혜는 생존의 산물입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DNA에 새겨진 능력입니다. 최소한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KT의 아버지 톰 로버츠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제 딸이 공격당한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결국 투표 끝에 제시카의 제안은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4주간의 시범 기간, 그동안 뚜렷한 효과가 없으면 즉시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곧바로 한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진도에 사는 친척이 있었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 진돗개를 키우는 가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3마리의 진돗개가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시카와 함께 공항에 갔고 처음으로 진돗개를 직접 봤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중형견 정도의 크기의 흰색과 황갈색 털을 가진 평범해 보이는 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하지만 동시에 지적인 무언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3마리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컷 2마리는 레이든과 하늘이, 암컷 1마리는 별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시카는 설명했습니다. 레이든은 리더 역할을 하고 하늘이는 정찰과 경계를, 별이는 후방 방어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개에게 무슨 역할 분담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이 동네에 도착한 첫날, 사람들은 호기심과 회의가 섞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제시카는 그들을 즉시 순찰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틀 동안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지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마리는 항상 삼각형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레이든이 앞에서 길을 열면 하늘이와 별이가 양옆에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짖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과 귀의 움직임, 꼬리의 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제시카는 본격적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돗개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네 입구에서 출발하도록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늘이와 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도를 보듯이 동네를 가로질렀습니다. 놀이터에서 멈춰 주변을 확인하고 쓰레기 집화장 근처에서 땅 냄새를 맡고 외곽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코요테가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된 지점들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개들이 그 장소들을 아는 거죠? 제시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입니다. 코요테가 지나간 흔적, 오줌으로 표시한 영역, 그리고 공포의 냄새까지도 그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코요테 목격 사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코요테들이 동네 경계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시카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역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냄새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곳은 이제 우리 구역이다.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요. 2주째 되던 날 새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근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진돗개 3마리와 코요테 3마리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든이 가장 앞에 서서 낮게, 아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통제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왼쪽으로, 별이는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코요테들을 포위했습니다. 코요테들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들은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요테 리더로 보이는 한 마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2마리도 따라 물러났고 결국 그들은 방향을 틀어 울타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전체 대치는 약 3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물리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명확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코요테를 몰아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오직 압박과 전략만으로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능이었고 전술이었으며 수천 년간 축적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시카를 찾아갔고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진돗개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니까요. 대신 심리전을 펼칩니다. 자신들이 더 강하고 더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곳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코요테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요테들이 안 올까요?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코요테는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에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녁 산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3주째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1월 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야생동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CCTV에는 6마리의 코요테 무리가 찍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고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히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동네를 정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 동네 보안 시스템의 움직임 감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러 가구에서 잠에서 깬 주민들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중앙공원 근처에서 6마리의 코요테와 3마리의 진돗개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코요테가 2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든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하늘이와 별이가 양옆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도 삼각 대형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간격이 더 넓었고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코요테들도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부채꼴로 퍼지며 진돗개들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레이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의 코요테 리더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리더라면 나와 겨뤄보라고, 내 무리를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이죠. 코요테 리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늘이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왼쪽으로 달려가 코요테 한 마리의 측면을 위협했습니다.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돌진했다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코요테 대형이 흔들렸습니다. 별이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순간적인 돌진 그리고 멈춤. 코요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공격할 것처럼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심리전이었습니다. 레이드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눈은 단 한순간도 코요테 리더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요테 리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단 한 발짝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코요테들도 하나둘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며 코요테들을 동네 경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전체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CCTV 영상은 순식간에 주민들 사이에 퍼졌고 모두가 그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론자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호자였고 그들의 능력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KT의 아버지 톰은 제시카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KT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코요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생동물 추적 전문가가 동네를 조사한 결과 코요테들이 남긴 흔적이 동네 반경 2km 이내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돗개들은 동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진돗개들도 아이들에게는 온순했습니다. 하지만 경계 임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습니다. 제시카는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구분할 줄 압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와 영역을 지킬 때의 모두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1000년 동안 한국에서 사랑받아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12월 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근 3개 동네에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동네의 성공 사례를 듣고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와 연락하여 적절한 개체를 선별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진돗개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말이죠. 언론의 관심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곧 LA 타임스가 주목했고 그 다음엔 전국 언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NN에서 취재팀이 왔습니다. 기자는 제시카를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왜 첨단 기술 대신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했냐고 말이죠. 제시카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문제와 공존하는 법을 압니다. 진돗개는 코요테를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할 뿐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자연과 공존하는 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돗개는 그 철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만 동양은 자연과 균형을 이루려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지속 가능할까요?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한국 문화와 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주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진돗개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고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작은 캘리포니아 교회 마을의 이야기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해결책이 항상 최신 것, 가장 비싼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래되고 검증된 지혜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제시카가 진돗개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공식적으로 진돗개 3마리를 동네의 명예 주민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은 기념식이 열렸고 아이들이 그린 진돗개 그림들로 장식된 플래카드가 동네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레이든 하늘, 별. 우리를 지켜준 수호자들. 한국의 지혜가 만든 기적. KT는 직접 그린 그림을 제시카에게 선물했습니다. 진돗개 3마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기념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들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생존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때로는 본능과 자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코요테와 진돗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방식이 가장 진보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지혜는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2월이 되자 동네는 완전히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나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작은 축제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돗개 3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들의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영웅이었으며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저녁 산책을 하며 진돗개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밤 동네를 돌며 경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걸음에는 긴장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가 성공했다는 것을 말이죠. 가끔 레이든이 저를 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를요. 뉴욕타임스는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장문의 기사로 다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다. 한국 진돗개가 보여준 것.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때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마을이 최첨단 기술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천년된 지혜로 풀어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진돗개가 있었다. 기사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진도라는 작은 섬에서 수백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진화해온 이 개들이 어떻게 독특한 능력을 발전시켰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보호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전통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제시카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 걸려 쌓은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1000년 이어온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진돗개는 그 지혜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연과 함께 살아온 수천 년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 저는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 기사 이후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야생동물 관리 정책에 진돗개 활용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적 해결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문제는 자연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결합, 그것이 미래의 방향입니다. 3월이 되자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진돗개가 배치된 우리 동네와 인근 세 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95%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기술적 장비만 사용한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30% 정도의 개선에 그쳤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진돗개 배치에 든 비용은 일회성 수송비와 기본적인 사육비뿐이었지만 기술 장비들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전기료가 필요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진돗개 방식이 오히려 70% 이상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효과였습니다. 공동체가 되살아났다는 것,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통계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제시카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낯선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닫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전히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4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돌아봤습니다. 놀이터에서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 옆에서 별이가 조용히 앉아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든과 하늘이는 동네 다른 쪽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안전이라는 것을요. 높은 담장이나 첨단 장비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안전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 조화를 이룬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제시카가 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단순히 개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그들을 의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대요. 한번 주인으로 정한 사람은 평생 지킨다고 하죠.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든, 하늘, 별,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을 평생 지킬 겁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시카 씨, 처음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속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직접 본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절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우리 동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5월 초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의 한 마을에서도 진돗개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도 코요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우리의 사례를 보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오리건 하나둘씩 다른 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국가적 자긍심의 사례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한국의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진돗개 보존과 보급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해외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무 진돗개나 보낼 수 없었습니다. 혈통과 기질, 훈련 상태를 엄격히 검증하여 진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체만 선별했습니다. 6월 중순 BBC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머물며 진돗개들의 일상을 촬영했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전통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돗개가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야생동물 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존중, 그리고 공존의 지혜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9월에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침묵의 수호자들, 한국 진돗개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50분짜리 프로그램은 진돗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가진 더 큰 의미까지 다뤘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기술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만 지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한국의 진돗개는 후자를 선택한 문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해 가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돗개 보존과 세계화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저를 포함한 우리 동네 주민 대표들이 초청된 것입니다. 제시카와 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진도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전통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치 영웅처럼 환영받았습니다.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돗개 보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수십 마리의 진돗개를 봤습니다. 센터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품종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그 자체라고 임진왜란 때도 한국 전쟁 때도 그들은 사람들 곁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저는 우리 동네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동물학자, 환경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진돗개가 가져온 희망과 평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해답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울타리, 더 밝은 조명, 더 강력한 기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천년된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진도 군수가 특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도는 진돗개를 통한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전 세계 야생동물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오크밸리와 진도군이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작은 섬마을과 캘리포니아 교회 동네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결연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고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마리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12월 초 동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돗개 도입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참석했고 시장도 참석했으며 주지사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KT는 이제 6살이 되었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든, 하늘, 별 고마워.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줘서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밤에도 창문 밖을 무서워하지 않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너희는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줘서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준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천년된 지혜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제시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레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시카 씨,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뿌듯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감사함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한국의 전통을 신뢰해줘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제안, 주민들의 용기, 진돗개들의 헌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모두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레이든의 짧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확인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모두가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듬해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전역의 30개 지역에서 진돗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중 28개 지역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률은 93%를 넘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더 이상 한국만의 개가 아니라 세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기술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돗개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돗개들을 만나면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한 번도 책임을 져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니까요. 그들은 훈련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그들의 DNA에 새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새로 이사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린 딸을 둔 부부였는데 그들은 이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진돗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진돗개가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 동네를 떠나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 부부에게 저는 진돗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진돗개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는 동물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 공존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부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별이가 조용히 앉아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전통, 다른 방식이 가진 가치를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의 방식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할 때, 겸손하게 다른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고,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진돗개는 그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압니다. 공격하지 않고 지키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밤도 레이든과 하늘이와 별이는 동네를 순찰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한결같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으며 우리는 다시 이웃과 정답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낯선 것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모든 문화가 서로에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면 말이죠. 진돗개의 이야기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